이젠스 TV의 정의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자, 오늘 새로운 또 분위기에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졸업 인터뷰를 좀 준비했습니다. 졸업 터뷰라고 할게요. 자, 졸업 터뷰라고 하는 것은 일본 대학을 실제로 다니고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다음 스텝을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졸업생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일본 대학교를 들어갔고, 또 어떻게 생활했고, 또 어떻게 졸업했는지, 그리고 또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에만 관심을 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수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고, 또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더 큰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시면 여러분 대학교 뭐 입학하면 좋겠다, 뭐 간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실제로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졸업한 선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 김승민 학생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승민 학생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소개, 학과 소개, 이거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김승민이라고 하고요. 도쿄 도립대학에서 물리학과를 전공하고 19년도부터 군대 포함해서 음, 작년까지 24년까지 공부를 하고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현재 귀국을 막 한 상태입니다. 음, 이제 도쿄 도립대학은 도쿄에서 행정적으로는 도쿄지만 도쿄가 사실 좀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주쿠 시부야 쪽이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는 하치오지시라는 곳에 위치한 음, 조용한 곳에 있는 음. 학교입니다. 나도 하치오지에 있었어요. 음, 하치오지 그 케이오 센터하고 쭉 가면 있잖아, 맞지? 맞아요. 그래도 어, 신주쿠에서 한 번만에 이어지다 보니까 맞아, 가끔 맞아.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는 음,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하진 음, 음.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서쪽으로 더 가면 타카오산 있고, 맞지? 맞아요. 이제 타카오산, 일본 도쿄 쪽에는 산이 없잖아요. 쭉 음, 평야지대다 보니까. 음, 근데 좀 이름 있는 산이라고 하면은 끝나고 딱 시작되는 게 보통 타카오산을 경계로 많이 잡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학생들 많이 가고 음, 일요일마다 가족들끼리 많이 들어오고 그런 음, 곳이 가까이 있어서 음, 등산 좋아하거나 어디 자연 속에 파묻히는 거 좋아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학교는 도쿄, 오사카 대도시 쪽으로 가야겠다 음. 하면은 여기가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 일단 도쿄 도립대학교인데, 처음에는 이름이 다른 학교였잖아. 그치? 어떻게 맞아요. 좀,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수도대학 도쿄라는 음, 학교였는데요. 음, 음, 사실 90년대까지는 오히려 도쿄 도립대학이 맞았어요. 음,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다른 몇 개 대학이랑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수도대학 도쿄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창립을 했는데 이제 2020년에 음, 아무래도 이거는 좀 이 역사성과 근본이 없다. 해서 학생들끼리 투표를 해서 돌아가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도쿄 음, 도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졸업을 하게 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멋있어. 도쿄 도립대학교. 그래요. 일단은 뭐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물리학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고, 그 보통 한국에서 물리학과라고 하면 좀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뭐, 맞아요. 물리학과 나오면 뭐, 밥 굶는다, 뭐, 이런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인식이고, 또 어떤 공부를 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해요. 물리학이라는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음, 중고등학생 때부터 접하고 있어서 어떤 것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음,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물체의 상태,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막 공이 떨어지고 뭐 전류를 흘려가지고 얘가 저항이 얼마고 파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더 심화적으로 더 깊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 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또 수학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재밌어 하기는 해요.
그걸로 뭐 평생 먹고 살겠다. 이 정도 레벨까지는 가느냐 마느냐. 그거는 음,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그 정도까지 오는 놈들은 이제 물리학과로 오는 거고요. 사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요. 이제 결국은 좋아하는 학생들, 음, 진짜 이거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학생들 구성원도 특이하고 재밌는 음,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구나. 일본에서는 한국이랑 꽤 물리학과를 다루는 태도가 다른 것 같은데요. 한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이 잘 안 된다. 그 어려운 거 할 거면 그걸로 뭐 다른 공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석사까지 하겠다. 그 정도 노력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 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본 상황이. 어떤 정도냐면 4년제 나왔는데 취업이 왜 안 돼? 소리를 음, 일본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음, 이제 요즘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요즘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한국의 좀 인구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된다. 대략적으로 일본의 1990년대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대학 나왔는데 취업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음, 약간은 충격이었죠. 그럼 음, 너네는, 뭐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지만, 음, 다른 데 4년제 나왔는데 취업 안 되는 경우가 웬만하면 없냐? 했더니 웬만하면 없대요. 음, 그냥 좋은 데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1년씩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원하는데 정규직 취업이 안 된다. 그런 건 기본적으로 일본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물리학과라고 해서 뭐 일을 못한다라는 건 애초에 사실상 없는 개념이고요. 음, 다만 이제 물리학과는 이런 게 있어요. 학부 4년만 졸업해서는 사실상 그 전공 지식을 써먹을 만한 곳이 음, 없습니다. 음, 너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음, 4년만으로는 사실 연구직이나 음, 어떤 개발직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박사까지 하겠다. 그러면 사실 어디 막 대기업의 기초물리 연구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음, 아니면 아예 아카데미아, 학자로서의 길을 걷는다든지 좀 그런 경향성이 강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석사까지를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는 군대 때문에 2년을 휴학을 하고서 돌아왔잖아요. 그동안 쭉 다녀가지고 졸업하고 석사 2년차까지 해서 제가 학부 졸업할 때 석사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음. 학교 가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복학하니까. 너 왜 그대로 있냐? 어, 당연히 석사지. 그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취업을 하면 연구직, 개발직 이쪽으로 많이 가고, 또 다른 쪽은 또 어느 쪽이 또 있을까? 네, 취업하는? 연구직, 개발직 쪽으로 또 많이 가고요. 음, 그냥 기본적인 이공 계열의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컴퓨터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예를 들면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 음식이나 어떤 물건에다가 얇은 금박을 씌우는 거 있잖아요. 음, 이제 금 씌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음, 그런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은 기술과 이제 정밀도를 요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엄청 얇게 금속을 깎아내가지고 붙이는 음, 거니까. 음, 그런 걸 하는 약간 제가 보기엔 장인 계열의 오, 그쪽으로 가는 친구도 제가 봤었고요. 오,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신용카드 회사의 어떤 보안 관리 음, 개발직으로 간다든지 음, 생각보다는 물리학과는 진짜 뭐 수학 계산하고 방정식 풀고 이런 데로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공학적인 지식과 결합해서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뭐 보통 물리학과 하면 진짜 연구 아니면 이제 대기업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죠. 다양한 분야가 사실은 가능한 거잖아. 나도 이제 물리 네. 공부하긴 했지만 물리가 진짜 써먹을 때는 되게 많거든. 근데 그걸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뭐랄까 이것도 물리가 쓰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음. 정도로 물리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 사실 음,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그렇지, 그렇지. 이공 계열의 지식이 수학과 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음, 생물학, 화학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학문이죠. 음, 화학, 물리, 특히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그걸 기초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학문이죠. 음, 그래서 사실 어떤 걸 공부하든 간에 물리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물리를 알고 있으면 다른 것을 뭐 지금은 모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물리학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를 하는 친구들도 중간에 많이 봤고요. 음.
그렇게 하더라도 큰 지장 없이 또 음, 아예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로 취업을 하더라도 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물리가 진짜 모든 과학의 기초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뭐랄까, 뭐 자연계 쪽에, 이공계 쪽에 좀 지원이 좀 안 돼서 그런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와도 뭐 이제 뭐 쓸데있는 데도 없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본은 맞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좀 다양한 분야로 딱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제 사람들 인식도 잘 받아들이는 인식이니까. 자연계 쪽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일본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이득인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승민이는 진짜 선택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이공계 쪽으로, 물리 쪽으로. 이제 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지금은 대학원은 또 미국으로 지금 준비하고 네, 있잖아. 계획하고 그러니까 있죠. 와, 지금 뭐 몇 개 국어를 하고 또 몇 개 나라에서 이제 지식을 배울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한 거지. 일본 유학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네, 이제 제가 일본을 처음 갈 때까지만 해도 음, 수능을 보다가 솔직히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물리학 하려면 굉장히 난관이 많다. 심지어 잘 하더라도 출구가 너가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음, 라는 이야기를 워낙 듣다 보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외국을 나가 살 생각이 있긴 했는데 차라리 대학교부터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생활비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1년에 억 단위로 지출이 나올 수도 있고 음, 부모님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음, 그러는 와중에 친구들 몇몇이 저한테 추천을 해왔던 게 일본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학원 그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 같고 가서 생활비 당시엔 한국보다 살짝 비쌌어요. 음, 한국보다 약 10% 정도 비싼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대학교는 내가 무조건 국공립으로 가겠다. 국공립으로 가면 한국 국공립보다 살짝 비쌀지언정 음. 1년에 1,000만 원 채 안 하는 등록금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연과학 하면은 미주, 유럽,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인정받고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 이런 나라에서 공부를 해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언젠가 내가 학자가 될지도 연구원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공부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줄을 이뤘어요. 그 이외의 공학 계열 같은 경우도 뭐 몇몇 분야는 한국이 이미 따라잡거나 이제 뛰어넘은 분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그 공학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제로 산업 분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가면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취업에서도 더 넓은 문, 그리고 근무 환경도 높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 유학 중에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본 가는 학생들한테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긴 하는데 가장 크게, 가장 강하게 어필하는 게 부활동 열심히 해라예요. 가서 꽈오티를 처음에 하는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누굽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런데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제 이름이고요. 제 출신이 어디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등학교 때 부활동 뭐 했어요. 이게 무조건 나와요. 음, 음,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린 음. 부활동 없잖아요. 잘 없지, 그치? 있어봤자 뭐 미적분 동아리 해가지고 수시했다가 이거 어, 자소서에다가 쓰는 거 한 줄 추가하는 게 다인데 맞아. 일본은 전부 다 어떤 취미 생활을 자기가 정해서 하다가 오는 음, 게 음, 굉장히 부럽고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과 친구들이 많은 그리고 제가 원래도 좋아하고 있던 천문 쪽으로 해서 천문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오, 여기는 한국이랑은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한국은 음, 천문 동아리가 뭡니까? 어디 동아리를 가도 그냥 동방에 들어가면 학생들 한 3명이서 오후 4시부터 술을 까고 있고 MT를 간다 그래도 음, 원래 하던 그 목적은 잊은 채 그냥 어디 펜션을 잡고 가서 음, 밤새 술을 먹다가 한 명은 실려 가네 마네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음, 일본 동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분에 충실합니다. 뭐 악기 동아리다. 그럼 진짜로 합주를 하는 날에만 오고요. 음, 천문 동아리다. 별을 보러 갈 때만 라인 톡방이 활성화가 돼요. 금음, 학, 초승. 이 달이 어두운 3일 중에 일기예보를 봐요. 일주일쯤 전에. 말대. 그러면은 그때 라인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와요. 뭐 음, 4월 28일 날 토요일에 같이 별 음, 보러 갈 사람 구함. 음, 이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부장이 이제 음. 올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따봉을 누르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 그런데 만약에 그날에 3일 내내 흐리다. 또 여름에는 비 거의 오고, 7일 중에 5일은 흐리고 비 오거든요. 음, 이건 단점이에요. 미리 기억해 음. 두셔야 돼요, 일본. 여름에 정말 우울해요.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한 3달 동안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음, 그런데 갈 때는 정말 좋고요. 음, 렌트카 빌려가지고 뒤에서 수다 떨면서 중간에 편의점 들러서 과자랑 오뎅이랑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음, 여름인데도 바람막이 정도는 걸쳐야 되는 나가노 음, 이런 곳까지 차 타고 간 다음에 이제 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쌍안경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저게 카시오페아자리다. 음, 저기서 별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에서 5번 가면은 뭐가 있다. 이런 거 음,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 또 그러다 보면은 공용으로 쓰는 천체망원경 이만한 게 있거든요. 음, 그거를 조작하던 부장이 야, 안드로메다 성운 볼 사람 여기 줄 서라 하면 쫙 오, 줄 서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좀 출출하다 싶으면 컵라면도 하나씩 먹고 아 이런 되게 낭만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 음, 같은 경우는 물론 얘기할 게 굉장히 많죠. 저도 물리학과고 저도 별 좋아하고 부활동도 열심히 할 편이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거 아니어도 동아리 활동 하시면은 음, 되게 한국과는 다른 그런 음, 경험을 많이 하고 돌아와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썰들 굉장히 많이 쌓일 거고요. 음,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오, 야,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말씀하라 하셨는데 음. 그냥 부활동 추천이 돼버렸네요. 아, 여기 부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긴 하지. 19학번인데 음, 20년도, 21년도가 코로나, 코로나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22년도, 23년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아이고, 딱, 그, 그리고 끝났네. 24년도 4학년이잖아요. 4학년이 뭔 부활동, 무슨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 1년 조금 더 논 상황이었다 아이고, 보니까 양적으로 많이 즐기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임팩트 하겠다. 질적으로 이제 딱 원하는 거 그렇죠. 다 하고 왔네. 아, 대학교, 이것도 꽤 다른 것 음, 같아요. 음, 한국은 이제 우리 나이 20살, 예전 20살 때부터 술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음, 일본 같은 경우는 만 20세부터 음주 가능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대학교 1학년 이제 재수하지 않고 들어온 1학년들은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음, 물론 마시려면 다 마십니다. 일본 한국처럼 막 신분증 제시하고 이런 거 없어서 그냥 음, 20세 이상이십니까? 하이 하면은 사지긴 하는데 그래도 제 주변에는 물리학과 이 원칙주의자 너드들이 많아서 그런지 안 마시더라고요. 어, 그때는 뭐 의지가 떨어졌나 보다. 나 이거 물리하기 싫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지나가고 떼고 보니까 문제더라고요. 음, 그래서 고등학교 안 가겠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음. 물론 단점이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